안녕하십니까. 호치민에 있는 자입니다. 오늘부터 좀 이제 도로가 예전 아침에 그런 이제 풍경들을 좀 보이네요. 아마 이제 오늘부터 많이들 출근들 하는 모양입니다. 오늘은 아침에 커피가 아니고 차입니다. 짜라고 해가지고 여기 설날에 보면 이렇게 차나 이런 거를 좀 고급차들을 선물 주는 거를 좋아합니다. 저는 입맛이 원래 뭐 좀 싸구려여서 그런지 고급차라고 해서 먹어보는데 사실 크게 뭐 그거 하진 않네요. 아침에 조그마한 요런 다과하고 오늘은 차 한잔 합니다. 오늘은 좀 일찍 방송을 켰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좀 오전에 이자일 때문에 영상안에 좀 가야 돼서 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제가 유튜브나 이런 이제 뭐 카페나 또 이런 데를 쭉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실은 일이 있어요. 이게 뭐냐 하면 계속 아가씨들에 대한 이제 뭐 그런 긍정이나 또 아가씨가 뭐 남자친구가 있다, 뭐 심하면은 어떤 분은 뭐 여자분이 뭐 남편이 뭐 있었다, 뭐 제가 생각해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들이 계속 있고, 그리고 계속 그런 것들을 방송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.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까? 딱 하나예요, 원인은.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그게 다 마담들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. 그 두 가지만 안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뭐 페이스북이나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여자분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이제 진행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. 10년 동안 이런 걸로 문제가 생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. 그냥 뭐 여자분하고 카톡을 주고받고 교제를 하는 중간에 뭐 안 맞는 것 같다, 또는 뭐 여자분의 그런 피드백이 빨리 안 온다, 그리고 여자분이 남자분에 대한 예정이 좀 떨어진다, 뭐 이런 거죠. 그런 거는 얼마든지 뭐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고 나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. 근데 남자친구가 있고 몸에 문신이 막, 제가 몸에 문신 있는 여성을 뭐 하지 마라 소리 저는 안 합니다.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문신이라는 거하고 어제 제가 봤는데 그거는 뭐 저희들이 이제 보통 괜찮다고 생각하는 문신은 조그마한 거, 그리고 이제 뭐 가족에 대한 이제 뭐 문신이요, 뭐 엄마 아버지 뭐 생년월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가족은 나의 뭐 전부다, 뭐 이런 어떤 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도 누가 그걸 뭐 온 팔에다가 다 사기. 그런 온 팔에 뭐 다리에 막 문신이 막 이따구만 있는 신부들은 소개하지를 않습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문신을 무조건 이제 그러는 남자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건 아니라는 거죠.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상처를 가리기 위한 문신도 있는 거고,
그리고 이제 문신이 어디에 이제 있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뭐 치골이라든가 막 엉덩이 이쪽으로 문신이 있으면 당연히 이상한 여자죠. 그럼 이 모든 게 왜 이런 문제들이 생기냐? 그냥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니까 그런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말씀하면 죄송한데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니까 뭘 보고 여성을 선택합니까? 얼굴밖에 없잖아요. 뭐 자기한테 어울리고 자기한테 잘 맞고 뭐 이런 여자를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이쁜 여자만 찾는 거예요. 이쁜 여자를 찾으니까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. 보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오늘 와서 내일 결혼을 하면요, 이제 보통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업체, 등록증이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 사람들이 그 마담들이 데리고 오는 여성을 뭐 고를 수가 있어요. 아니면 뭐 그냥 해봐야 저 여자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.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. 만약에 남자분이 내가 저 여자가 마음에 드는데, 왜냐면 옆에 있는 사장은 그나마 그래도 경험들이 있잖아요. 저 여자 한국 가서 감당 안 되는데 이런 싶은 인물이나 이런 싶은 행동을 하는 여자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신랑이 좋다고 계속 그런 여자만 선택하면 나중에 이제 업체도 안 된다 해봐야 결국은 못하고 가면 자기 돈 못 버는 거예요. 그냥 넘어가는 거죠. 그래서 그건 복불복이에요. 맞아요. 그건 복불복이에요.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. 국제결혼 뭐 어차피 복불복 아니냐고. 그렇다고 뭐 세상 사는 건 다 복불복이 아닌 거예요. 그게 아니죠. 확률의 문제죠. 확률. 그리고 생각을 해보세요.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을 해요. 근데 이 여자가 안 좋은 여자예요. 그걸 마담이든 중간에 뭐 한국 뭐 있는 업체든 알았어요. 이게 시간이 있으면 그걸 알아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. 그리고 그 터닝 포인트가 있잖아요. 근데 오늘 만나 내일 결혼했는데 또 신랑들한테 돈을 다 받았어요. 그러면 이제 아니라 그러면 그 돈도 다 돌려줘야 돼요. 그럼 누가 그렇게 하겠냐고요. 뭐 그렇게 하는 업체를 찾아야 된다고요? 참나는 말씀 그렇게 하는 업체 없습니다. 제가 2016년대부터 이 방법을 썼으니까 저는 지금도 우선 프로필을 저희 뭐 밴드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저한테 프로필을 보내시고 그러면 두 분이 이제 화상통화를 하시고 그 다음에 카톡 교제를 하시고 카톡 교제를 뭐 한 달을 하든 두 달을 하든 석 달을 하든 뭐 크게 상관없이 카톡 교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에 소개팅 여행을 들어오셔가지고 여자분을 만나시고 그러고 나서 또 한 서너 달 교제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혼식을. 그러니까 뭐 카톡 교제를 하는 중간이라도 내가 이 여자하고 안 맞는다 그리고 이 여자가 아닌 것 같다고 바꿀 수 있죠. 뭐 전혀 피해가 갈 일이 없습니다.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얘기하는데 카톡 교제 하다가 그만두면 그냥 그만두는 겁니다. 새로운 여성분 당연히 소개 가능하고 그리고 저한테 냈던 비용들은 다 보전이 됩니다. 근데 다만 그거를 함부로 내드리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몇 번째가 말씀드렸잖아요. 카톡 교제를 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서 얘기해서 뭐 그건 남자분이 될 수도 있고 여자분이 될 수도 있지만 회사에 돈 줄 필요 없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요. 현실적으로. 그래서 수많은 아마 제 생각에는 결혼까지 가면 최소한 아마 한 두세 네 번 정도는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이제 변곡점들이 있어요. 또 그리고 저도 아니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. 왜냐 제가 돈 아껴도 말이지만 제가 저보고 만약 환불해달라고 그런다 그러면 저도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죠. 그건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. 근데
환불을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한국에 가서 잘 살았어야 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당연히 여자 아닙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아니 A라는 마담이요 요일 하나 하고 거래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럼 그 마담하고 짧으면 몇 년 길면은 수십 년을 일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마담이 지금 잘할 수 있어도 예전에 한 달 전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한 달 후에 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마담이 잘나고 잘못은 나고가 아니에요. 그럴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마담을 믿고 그냥 일을 하신다? 제가 빡치는 이유가 뭐냐면 저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. 뭐가 등록업체로. 저 뭐가 등록업체입니다. 근데 거기 수많은 사고 나는 사람들은 다 허가업체잖아요.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국에 버젓이 허가증이 있고 등록증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. 근데 왜 그런 분들은 저보다 사고가 몇십 배가 더 많은 거예요? 그리고 왜 그런 사고 났을 때 해결을 해주는 회사는 없어요? 근데 왜 등록증을 따지시죠? 뭐 어떤 여자가 남자가 한둘이가 아니다. 두 번, 세 번, 네 번째 결혼을 한다.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고. 근데 그걸 신랑 데리고 온 분이 허가업체예요. 근데 업체는 그러더라고요. 자기들도 몰랐다. 자기들도 속았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좀 돈을 왜 받아요? 쉽게 말해서 그렇게 속고 그렇게 하고 좀 그 남자분이 여기 아니 페이스북 들어가서 베트남 여자 찾는 게 뭐 어려운 일인가요? 찾아가지고 아무나 말 걸어가지고 뭐 그러가서 속으면 아이 나도 속았네. 또 다른 여자 하면 되죠. 그럼 뭐 하는 거냐고. 오늘 와서 내일 결혼을 하는데요. 회사에서 뭘 알아보고 뭘 알아볼 시간이나 있어요? 아무 시간도 없잖아요. 그냥 흘러가는 거지. 그래서 속절속절 결혼을 하지 마시라고. 지금 한국에서 그 국제결혼 피해자 카페나 그리고 국제결혼 업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사고의 원인의 80%는 바로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. 여자분한테 남자친구가 있다, 여자분하고 잘 안 어울린다, 여자분이 위장결혼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.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니까. 그것만 안 해도 60, 70%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보통 국제결혼 회사에서 쉽게 말해서 사고라고 하는 게 보통 30% 이상이에요. 좀 잘하는 회사가 아마 한 20 몇 프로, 20 몇 프로에서 한 40%니까 평균 잡으면 한 30% 정도의 사고. 근데 저희 방식 같은 경우를 하면은 10%가 안 될 겁니다, 아마. 근데 왜 그 30%의 확률로 하는 데를 하시는 거예요? 아니, 하죠. 싸니까 그런 거죠, 싸니까. 근데 그것도 베트남에서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등록증이 없다. 그것만 제해놓고 보면 저희 회사가 더 쌉니다. 더 저렴합니다.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데 싼 거 찾는다? 그건 없죠. 그건 없어요. 저도 만약에 제가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등록증을 내고 정상적인 사무실을 가지고 한다면 저도 일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. 최소 2,000원에서 2,500원 받아야죠. 근데 왜 이렇게 받냐? 한국에서
등록증이 없으니까 한국에 뭐 들어가는 뭐 저기 사무실 유지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안 들어가니까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. 근데 뭐 여러분들이 사무실 없으니까 저기는 못 믿어.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. 그거는 받으면 되잖아요. 사무실 있고 보증보험 있고 등록증 있는데 왜 그런 일을 당하시냐고. 그런 업체들 죄송하지만 다 한국에 등록증 있습니다. 더 웃기는 거 뭐냐, 그 무슨 탐사보도처럼 그런 여자들을 막 그런 사람들, 그 업체가 등록증이 있어요. 근데 왜 그 업체 털어가지고 그 업체 잘못했는 거 해가지고 신랑들을 도와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? 좀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게 안 하나? 못하죠. 등록증만 있으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합법이에요. 아니 그 사람이 거기 데리고 가서 뭐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시키는 걸 하기 싫다는 걸 억지로 뭐 가지 끌어가지고 뭐 결혼시켰어요? 여자분이 거기 남편이 있다, 뭐 다른 남자친구가 있다, 몰랐다 그럼 끝이죠. 아무런 피해보상도 없고 피해보상 받을 방법도 없어요. 근데 등록증이 있으면 합법이고 등록증이 없으면 불법이에요. 이게 뭐 하는 거냐. 그리고 제가 2016년 6월인가 7월에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해야겠다고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. 이걸 한 이유도 있습니다. 2015년 중반기쯤 제가 이제 그 베트남 이제 국제결혼 에이전시를 막바지에 지금 하고 있을 때, 제가 보통 국제결혼 에이전시를 하면 한 달에 최소 한 8명에서 많을 때는 한 40명도 했었어요. 근데 뭐 그거는 빼고 보통 제가 이제 밥 먹고 살고 뭐 여기 이제 그 유지하고 하려면 최소 이제 한 달에 한 5명에서 8명 사이는 돼야 돼요. 그래야지 제가 이제 밥도 먹고 살고 뭐 돈도 좀 벌고 애들 공부도 시키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, 마지막에 좀 돼가지고 한 달에 5명 하는 게 좀 힘들었었어요. 왜 그러냐 하면 당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지만 그만큼 이제 국제결혼업이 이제 업체가 신랑들한테 신뢰를 못 얻으니까, 예전에는 뭐 한 번에 들어올 때 뭐 2명, 3명, 5명 막 이렇게 데려오는 회사들이 마지막에 되니까 한 달에 1명 데리고 오는 것도 벅찬 거예요. 그런데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저하고 회사하고 이제 떨어졌던 문제가 뭐냐 하면 이제 기숙사 교육비 때문에. 전에는 그 기숙사비 교육비를 제가 이제 굉장히 저렴하게만 그냥 이제 회사에 통해서 받았었어요. 그냥 한 달에 한 200불? 그 정도밖에 안 받았었어요. 기숙사비 교육비를 다 합쳐서. 그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정도는 숫자가 되니까, 만약에 뭐 한 달에 신라신부 한 명당 한 1000불 받는다 그러면 이게 10몇 명 돼도 10,000불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걸 커버하고 됐죠.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숫자가 점점 줄어드니까, 그럼 한 달에 5명 하면 10,000불 받던 게 5,000불밖에 못 받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숙사를 따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를 따로 운영하고 선생님을 이제 따로 이제 기숙사에 불러서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제가 그럼 이거를 뭐 사장들한테 돌라고 해봐야 CR도 안 미치니까,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거의 모든 회사들이 신랑들한테 교육비 기숙사비는 따로 뭐 2,000불, 3,000불씩 따로 받았었어요. 그래서 이걸 따로 받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장님들이 그걸 이제 따로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드러냈죠. 그 거부감을 드러내는 이유도 뭐냐 하면 자기들이 중간에서 그 돈을 먹어요.
신랑들한테는 뭐 2,000불, 3,000불씩 다 받았어요. 근데 이제 거기서 뭐 떼고 저한테 1,000불.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제 반대를 하는 거고. 두 번째는 이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전체적인 경비가 다른 회사보다 그래도 뭐 한 2, 300만이라도 싸다는 이제 그런 걸 포장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됐거든요. 그래서 제가 2015년 말까지 하고 이제 그만한 거예요. 그만하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랬죠. 예, 그 당시부터도 제가 이제 제일 큰 불만들은 지난번에 똑같은 거예요. 마담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는데 저도 그랬어요. 아니 결혼시키고 나면 제가 서류를 이제 봤잖아요. 결혼시키고 나면 서류에 이제 없는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마담. 왜 그러냐? 마담들이 제가 베트남 말을 하고 베트남 서류를 볼 줄 안다 하니까 이제 신부들이 거기 들어오면 이제 말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. 아 얘가 뭐 사실은 뭐 애가 있다, 뭐 언제 뭐 동거를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근데 그러죠. 아니 야 이거를 서류를 주기 전에 네가 결혼식을 시키기 전에 내한테 얘기를 해야지 왜 이걸 지금 얘기하냐 그럼 뭐 자기들도 모르겠는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리니까. 이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신뢰가 안 가요. 두 번째 제가 마담들한테 신뢰가 안 가는 일은 제가 이제 아가씨를 이제 선택을 하고 나면 그 아가씨에 대한 서류나 모든 걸 돌려받으면서 제가 그 아가씨가 이제 마담들 집에 이제 줘야 될 뭐 식대나 뭐나 이런 비용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라 그러거든요. 그럼 제가 이걸 이제 아가씨하고 더블 체크를 하죠. 이게 맞냐? 아가씨들 맞다 그러면 제가 그 돈을 줘버려요. 왜냐? 아가씨들한테 그 돈을 받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만들어 놨었어요. 근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? 이것도요, 저하고 직거래하는 마담은 그렇게 해요. 근데 이게 이 마담의 아가씨가 아니라 이 마담하고 잘 아는 또 마담의 여자면요, 이 마담은 저를 잘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2번, 3번 받는 거예요. 저한테 다 받았는데, 물론 이거를 그 마담이 이 마담한테 안 줬을 수는 있어요. 그거는 이해해요.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마담이 이 아가씨한테 또 받아가는 거예요.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미안한데 신부들이요, 여기 있는 에이전시를 도둑놈 취급을 하죠. 그 돈 큰 돈 아니에요. 그래 봐야 돈 뭐 100불, 200불이에요. 그 돈 가지고 내가 도둑놈 소리를 듣는 거예요. 난 그게 싫었던 거예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아유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업을 접을란다 하고 접었었어요. 그래서 한 3개월 안 했죠. 3개월을 안 하고 뭐 따로 호텔을 할까 뭐 식당을 할까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아니면 뭐 그냥 은행에서 이자나 받아가지고 뭐 그 당시만 해도 그래도 한 이자가 아마 거의 한 8, 9% 정도 됐을 거예요. 그래서 그냥 뭐 이자만 받고 살까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왜냐 뭘 하려니까 베트남에서도 최소 3억에서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. 베트남에서도. 뭐 그건 몇 개 되시면 그건 뭐 별로 뭐 그렇게 메리트가 없더라고요. 그럼 식당을 하나 해도 최소 3억에서 좀 괜찮게 한다, 뭐 아우 저기 괜찮다 이런 거 하려면 5억에서 10억은 들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요리를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. 그래서 이제 거의 안 하는 쪽으로 많이 그걸 했었는데 당시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왜냐하면 이제 자료들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. 그때 이제 신랑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? 신랑들은요, 가격 싼 거? 뭐, 그 당시에는 가격이라는 게 다 회사마다 비슷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그거 아니었어요. 왜냐? 내가 도대체 어떤 신부를 만나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생각했던 게, 이거를, 아가씨 프로필을, 왜냐면 그전에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. 근데 이제 마담들이 안 따라오니까요. 아가씨 프로필을 이렇게 저렇게 받고, 그러고 나서 저도 그때도 생각했던 게, 아니, 생각해보세요.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면은요, 10명을 결혼을 하잖아요? 첫날 밤 치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 일 없이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습니다. 꼭 아침에 전화가 옵니다. 그러면 이제 알죠. 대충.
한번 가죠. 가보면 뭐 여자가 처녀가 아니다, 또 뭐 여자가 첫날 밤을 거부한다, 뭐 어쩐다 저쩐다로 신부를 바꿔달라고 하는 신랑이 열이면 두 명이거든요. 그럼 이렇게 해서 뭐 또 바꿔주고 뭐 어쩌고 해서 다 했어요. 그럼 한국에 가죠? 한국에 가면 이게 또 자연스럽게 또 흘러가네요. 천만에요. 한국에 가면 또 거기서 둘 내지 세 명은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, 뭐 어쨌다, 모르고 싶다, 뭐 이런 얘기들을 받는 거예요. 왜냐? 그래요. 내가 알아야 그거 이제 신부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신부들하고 이제 뭐 신부들하고 해서 신랑 신부의 그걸 또 이제 잘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당연히 그건 제가 알아야 되는 문제니까. 그러다 보면요, 이리저리 따지면 10명 가면요, 10명이 속전속결하면 4~5명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이게 또 한국을 들어가면, 신부가 한국을 들어갔어요. 그럼 또 문제가 없나요? 문제투성이에요. 그럼 이 모든 게 뭐냐?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니까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나서 내일 하는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. 그리고 또 어떤 분 뭐 유튜브에 나와서 그러시더라고요. 뭐 결혼식 하러 갔는데 여자분이 뭐 엄마 아빠 뭐 형제 이래가 한 10명 정도만 한 테이블만 해서 결혼식을 해요. 처음부터 이 여자가 나를 속이려고 그랬던 거다. 천만의 말씀이네요. 그건 아니에요. 그건 회사가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. 회사가 돈 적게 내려고, 예? 테이블이 넘어가면 돈 줘야 되니까. 여기도 그렇잖아요. 신랑 한 명당 한 테이블이에요. 그 사람 혼자서 결혼하면 2테이블을 해야 돼요. 체아 테이블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. 그럼 그 2테이블을 못 맞추면 어떻게 되냐? 우리 신부들이 거기가 앉아서 있는 거예요. 그것도 안 한다? 어떻게 되냐? 한 테이블 한 사람, 신랑 한 사람 온 회사하고 같이 해요. 그렇게 해서 2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. 그거 신부 잘못 아닙니다. 회사에서 그렇게 해요. 근데 무슨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신랑들이 몰라서 그런 거죠. 신랑들은 몰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, 그 업체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. 그럼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죠. 그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이제 방법을 만드는 게 화상 프로필을 제공하고, 그 프로필을 제공하는 것도 제가 마담하고 이제 저는 알았어요. 마담들이 그거 말 안 지금 마담들 말 따르잖아요. 지금 이제 그렇게 하시는 회사들이 꽤 있으니까. 왜냐면 당시에는 저밖에 없었거든요. 그러니까 누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려고. 저하고 10몇 년을 일한 그 마담도 내가 설명하니까 못 알아먹더라고요. 그래서 그만한다. 나 일 안 한다. 그러고 나서 내가 마담들하고 그만두고, 근데 여기서 또 그렇게 해봐야 또 마담들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기니까 제가 건투로 내려간 거예요. 건투 내려가서 하니까 뭐 한 달 하니까요, 소문이 나가지고 아가씨들 프로필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. 예전에는 한 달에 한 200명씩 들어왔었어요. 그렇게 해서 화상통화하고 카톡으로 교제하고, 그 다음에 소개팅 들어오고, 그 다음에 또 한국 나가서 뭐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고, 또 아니면 또 결혼할 때까지 2~3달 또 교제하고,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화상통화하고 카톡 교제 시작하고 결혼할 때까지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가 없느냐? 아니죠. 문제가 있죠. 제가 말씀드리잖아요. 그 10명 하면 한 2명 정도는 서로 안 맞아요. 서로 안 맞고 이런 것 때문에 헤어지는 거지. 뭐 그 여자가 뭐 애가 있는데 뭐 애를 속였다, 남자친구가 있는데 속였다, 이런 건 없어요. 그러다 보니,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식을 또 신부집에서 하니까, 제가 이제 당시에도 몇 번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는 회사는 나밖에 없으니까 돈을 많이 받았죠. 그때 회사에 입금한 게 아마 한 2,500만 원 정도 됐었어요.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
개인 경비, 뭐, 그 다음에 뭐, 결혼식 비용 이러면은 한 4천만 원 정도? 4천만 원 정도 썼을 거예요.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뭐, 자기들 업체 비용이 1,500만 원이나 하더라고요. 그 회사에 진행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그 1,500원 회사에 주는 비용이고, 최소 2,500, 최근 최소예요. 최소. 2,500가 힘들 거예요. 3,000에서 아마 3,500, 좀 많이 쓰면 4,000까지도 써야 된다는 게 정설이에요. 근데 그렇게 막 쓰면 그 회사에서 싫어하죠. 자기들한테 주는 건 1,500인데 네가 뭐 2,500을 초과해 쓰든 말든 그건 얘기하지 마라 그러는 거죠. 왜냐? 그러면 이제 남들이 듣기에는 아, 뭐 이렇게 비싸. 뭐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말이야. 우리 사회 지금 그 업체 비용이 1,000만 원이에요. 그럼 1,000만 원이면은 뭐 1,000만 원 가지고 끝난다? 아니에요. 최소 2,000원에서 2,500원 들어가요. 그래서 좀 내가 신부한테 좀 더 잘해주고 싶다. 그러고 신부 만나러 뭐 한 번이 아니라 2-3번 더 들어오고 싶다. 이러면 3,000만 원도 들어가는 거예요. 근데 그게 우리는 회사에 주시는 비용 말고는 나머지는 개인이 직접 다 써서 직접 지출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다는. 그리고 결혼식도 처가에서 결혼식 올리는 게 95% 정도 됩니다. 나머지 한 5%는 이제, 왜냐하면 이제 호치민에 이제 신부가 있다든가. 또 아니, 이런 식 경우에는 뭐냐면 호치민은 지금 집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어요. 옛날에는 호치민이라고 해도 집에서 길망을 안 놓고 뭐 이렇게 결혼식을 했는데, 도로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. 지금은 그렇게 하면 이제 신고 들어가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당에서 해야 되는 거고. 또 그리고 뭐 아주 특별한 경우지만 또 이제 두 분이 잘 얘기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래서 뭐,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런 웨딩홀에서 결혼하는 게 있어요. 나머지는 다 이제 저기서 하죠. 근데 이제 이게 웨딩홀에 이제 타 업체에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처럼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을 하는 게 아닌데 막 몇 달 있는데도 이거를 신부집이 아니고 이제 그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더라고요. 이런 경우는 뭐냐? 그 결혼식 비용까지 전부 다 회사에다 입금을 해요. 그러면 회사에서 이제 뚱쳐먹는 거죠. 쉽게 말하면 뭐 이제 혜택하고 네, 그런 거예요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래서 속전속결로 결혼하시는 업체분들한테 미운 털도 바뀐 거지만 속전속결 하지 마십시오. 이것만 안 해도 여러분들이 베트남 국제결혼의 실패 확률이 50% 이상 줄어듭니다. 이것만 안 해도. 두 번째, 자기한테 맞는 신부를 좀 찾으세요.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가까이 된 양반들이 이쁜 거 찾아요. 이쁘면서 자기한테 맞는 신부면 진짜 좋겠죠. 근데요, 왜 이쁜 신부가 나이 50, 60 가까이 된 사람한테 왜 결혼해요? 30, 40 먹은 신랑도 천진데. 단순한 거 아니에요? 그걸 생각이 안 드신다 그러시면 거기서 모든 게 발생이 되잖아요. 모든 문제가. 이 여자가 진짜 못생겼고, 죄송합니다. 못생긴 건 아니지만, 진짜 뭐, 그냥 평범하고, 살림 잘할 여자다.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와서 한국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? 잘 없습니다. 대부분 여자분이 이쁩니다.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? 이쁜 거 이쁜 거 뭐 좋아할 수 있죠. 근데 자기하고 안 맞아요. 자기하고. 자기는 50 넘어서 배팅이 나오고, 뭐, 그러면 이제 머리도 이제 뭐, 꺾어지고, 뭐, 이런 남자예요. 근데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이 자기가 좋다고 한국에 온다? 미쳤습니까? 그 여자가? 미쳤냐고요. 뭐, 베트남 여자는 사람 보는 눈이 동태 눈깔이에요? 베트남
여자들도요, 똑같아요. 이민호 좋아하고, 송중기 좋아하고, 이런다고요. 그럼 당신이 이민호, 송중기 닮았어요? 아니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지만, 어디 가 있으면, 길거리 가 있으면, 그냥 못생긴 거예요. 나이 50, 60 넘었는데요. 잘생긴 사람 없습니다. 근데 왜 그 여자가 자기를 좋다고 만나러 오겠고, 만나고 결혼해서 한국을 결혼하냐고. 뭐 당연히 딴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죠. 그럼 그것까지도 다 생각을 해서 그래도 나는 좋다 이러면 하실 수 있죠. 근데 그걸로 해서 뭐 그 여자가 잘못됐다 뭐 대부분 이제 그런 사고가 생겨서 뭐 그런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그런 얘기합니다. 여자들이 나쁜 여자들이고. 저는 근데 이게 여자들만의 문제입니까? 이게 잘못된 여자예요? 그 남자는 아무 잘못 없어요? 왜 여자에 대한 검증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죄송하지만 그 남자분들은 다 모자이크하고 예? 신혼도 뭐고 다 20대 중후반의 여성을 만나는데 남자가 30대 중후반이다 40대 초반이다 해서 그런 사고가 생겼으면 이해해요. 그 남자 열불 터지겠죠. 근데 남자가 40, 50 넘어가요. 그리고 또 거기서는 밝혀지지도 않지만 결혼을 2번, 3번 했어요. 애가 있어요. 그렇다면 이게 여자만의 잘못입니까? 아니라니까. 속전속결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담하고 거래하는 업체는 하지 마세요, 여러분.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. 지금 저희처럼 뭐 오늘 와서 내일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한국에서 화상통화하고 뭐 격독으로 교제하고 이러시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. 근데 이 회사들 중에서도 제가 봐서는 70% 이상은 다 마담들하고 거래를 해요. 그럼 생각해보세요. 이 마담이 다른 데서 파혼된 여자들 데리고 와서 이 회사에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거잖아요.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요? 그 이유가 뭔데? 뭐 그 회사는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마담에 대해서 마담비를 한 4배, 5배 줍니까? 아니에요. 똑같이 줘요. 뭐 나는 재수가 좋아서 나는 그럴 일이 없을 것이다? 천만의 말씀이죠. 다 똑같다는 얘기죠. 아니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. 물량원은 상수원이 썩었는데 상수원이 오염됐는데 그 밑에 하수원에서 예? 다른 회사하고 달리 나는 필터도 끼우고 정수기도 달고 뭐 삼투압도 하고 뭐 한다고 해서 마찬가지라. 그 2가지만 그러십시오. 우선 그 다음에 뭐 그 회사가 등록증이 있다 없다 그거는 뭐 등록증이 있는 걸 원하시면 등록증이 있는데 가시면 되고 등록증도 없으면서 등록증 있는 회사하고 똑같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받는다 이러면 저도 당연히 등록증 있는 회사입니다. 근데 그게 아니라 금액에서 거의 뭐 적게는 한 500만원 많게는 한 100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뭐 등록증 값이 그렇게 되나요? 그래서 우선은 국제결혼을 하시면 잘 모르시면 속전속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담을 통해서 만나지 마세요. 그 2가지만 해도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베트남 결혼에서의 잘못된 게 70% 이상은 줄일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